네, 본사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의 컨트롤 타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다 Recording 보니까 in 어, progress.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또 새롭게 보게 되었고, 또 저도 이제 정말 사업에 대한 확신, 또 열정,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온도가 달라지는 부분들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봤던 부분들 또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진행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인가라는 거였죠. 예, 그걸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실은 또 알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가라는 거고요. 왜 주목을 받고 있어야 되고, 왜 지금 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또 알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기초한 메타는 무엇인가라는 부분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도 4월 15일 날, 그쵸? 인간이 인간을 드디어 읽다, 이렇게 그때 막 이렇게 TV 방송에서부터 해서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큰, 그런 이제 뉴스에 거리들이 됐었는데, 인간의 게놈 지도가 사실상 완성이 됐다라고 됐죠. 그래서 2년을 앞당겨서, 이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3년도면 몇 년 전입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의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되고, 이제 뭐 당뇨,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암부터 시작해서 많은 질병들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말 대단한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저희들이 또 다른 이제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사실은 이제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되면서 인간 게놈을 유전자를 보니까 우리 몇 개인지 아십니까? 2만 1,000개의 유전자, 그렇죠? 2만 1,000개의 유전자가 우리에게는 있었어요. 완성을 해보니까 2만 1,000개 유전자. 이 유전자가 이제 어떻게 발현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다 다르더라라는 부분들을 나중에 보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네, 여러분, 여기 귀여운 생쥐가 있습니다. 그쵸? 두 번째, 여기는 밀입니다. 밀이고요. 그리고, 얘는, 얘가 뭔지 아세요? 예, 얘 이름이 왜 예쁜이라고 적혀있는지, 예쁜 꼬마 산충이래요. 근데 얘가 왜 예쁜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최대한 예쁜 거 그래도 그나마 골랐는데, 나머지 좀 많이 징그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인간의 유전자가 2만 1,000개니까 유전자가 완성이 됐잖아요. 이제 숙제는 뭡니까? 이제 인간의 유전자가 완성이 됐으니까 다른 동물들, 식물들 이제 유전자를 그 이제 지도를 완성하려고 갔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생쥐가 여러분 사람의 유전자가 2만 1,000개면 생쥐는 유전자가 몇 개일까요? 몇 개? 그렇죠? 몇 개일까요? 어차피 틀릴 거 그냥 막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그죠? 밀은 그냥 식물이니까 유전자 몇 개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꼬마 선충, 얘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긴 거, 그죠? 이 꼬마 선충은, 예쁜 꼬마 선충은 유전자가 몇 개일까요?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네, 생쥐는 유전자가 2만 3천 개입니다. 사람보다 어쭈 많네요, 그죠? 네, 밀은 어떻게 될까? 밀은 더 많네요. 2만 6천 개입니다. 2만 6천 개. 예, 그리고 예쁜 꼬마 선충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예, 2만 500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질병을 연구하기 위해서 예쁜 꼬마 선충을 많이 활용하고 생쥐도 이렇게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죠. 예.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 그쵸? 이 뭐야? 쥐보다 이런 선충보다도 유전자가 숫자가 더 적은 걸 보고 놀랬고, 그쵸? 그리고 유전자 지도가 이렇게 완성되고 지금 19년이 지났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과연 이제 그쵸? 그때 언론에서 발표되었던 것처럼 질병은 우리에게 인류를 늘 위협하는 이런 질병들 있죠. 질병은 더 많아졌어요. 더 적어졌어요. 네, 더 많아지고 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한 소구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유전자 숫자로만 보자면 사람은요 오히려 생쥐보다도 밀보다도 더 못한 그렇지만 유전자의 성질이 다 다르죠, 그죠? 그 성질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 다른 이런 생쥐나 밀이나 예쁜 꼬마 선충보다 다른 유전자의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의 개체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나중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의 이제 일반적으로 세포수는 30조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30조 정도 이렇게 보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 속에 있는 주로 이제 장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개체수는 38조라 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의 몸이 70kg 정도로 보고 마이크로바이옴은 다 합쳐봤자 200g밖에 안 되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숫자가 훨씬 더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까 유전자는 똑같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개체 수에 또 유전자까지 계산을 해보면 결국 사람이 결국 다른 동물과 훨씬 더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역할을 우리의 인간의 유전자와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르다라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미생물이 그렇죠? 대장 속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가 병으로 나갈 때 3분의 1 정도가 미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장 속에는 우리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미생물이 우리 속에 있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그죠? 마이크로 미생물 바이옴 생태계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은요, 이제 말 그대로 미생물의 생태계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생태계입니다. 생태계. 제가 어쩌다가 내일 또 그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이 생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산균과 단순한 유산균과 생태계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는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생태계. 아시겠죠?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은 생태계이지 어떤 유산균 한두 개를 놔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되게 생소한 것 같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또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죠. 그렇죠? 인간의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약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뇌, 심장, 간, 근육에는 미토콘드리아가 1000개에서 2000개 정도가 있는 거죠. 머리카락 크기의 약 한 200분의 1 크기 정도 되는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현미경으로만 봐야 되는 그 우리 세포 속에 거기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기본적으로는 300에서 500개, 1000개에서 2000개가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죠?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죠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한 가지라고 이미 알려져 있죠. 도대체 인간의 세포 속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 기원전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연구하고 있는 아직도 불가사의한 일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의 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있고 유전자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세포 안의 소기관 중에 유일하게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미토콘드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세포에는 염색체가 있는 소기관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바로 염색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미 뭡니까? 그죠? 하나의 생명체이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우리 세포 속에 들어와서 서로 공생관계를 가져가게 되느냐. 결국 지금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인간과 아주 밀접하게 즉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이 없이는 인간의 삶조차도 기본적인 삶조차도 살아갈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토콘드리아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제품이 뭔지 아십니까? 알스퀘어드잖아요. 그죠? 알스퀘어드인데 여기 알스퀘어드는 여기 미토콘드리아 하나의 미생물, 그죠? 하나를 위해서 갖춰진 제품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제품은 바로 뭡니까? 거대한 생태계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 자연이 돌아가는 데서 생태계. 근데 이 생태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렇게 이제 생태가 무너지면 자연이 무너지는 거죠. 바로 이걸 이제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알려면 반드시 마이크로바이옴의 반대 개념인 디스바이오시스라는 이 단어를 꼭 외우고, 저도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입에 붙지가 않는데 하여튼 디스바이오시스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과 디스바이오시스는 반대 개념이 아니고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의 균형되어 있는 그런 생태계 아주 그냥 생태계를 통칭해서 말하는 거고, 그 생태계의 균형이 밸런스가 다 깨어진 거 있죠. 그걸 바로 디스바이오시스라는 거죠. 우리 장 속에는 아까 28조 정도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 미생물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의 장 속에 이 디스바이오시스가 다 무너지고
예, 이 무너진 이렇게 디스바이시스 상태가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결국 뭡니까? 많은 질병과 연관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99%가 이제 장속에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보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뭐 생태계의 이 균형의 깨짐, 그게 바로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예전에 그냥 얼핏 얘기했던 유익균과 유해균, 그쵸? 균형, 밸런스, 뭐 85대 15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의간균과 후벽균, 의간균과 후벽균의 또 균형도 깨어졌을 때 비만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 고혈압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뒤에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거죠. 왜 이렇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가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바로 이 자료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뭐냐면 인간의 세포수가 아까 30 그리고 30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은 38조 정도 돼서 더 많다라고, 약간 뭐 한 배 조금 더 많이 되는데 결국은 그 유전자를 계산해 본 거죠. 인간의 유전자가 2003년도에 완성이 됐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약 어떻게 되냐면 약 100배에서 150배 정도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유전자 하나당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가 10개 이상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네, 누군가가 찻잔 소리가 들리네요. 네, 그래서 무엇인가요? 인간과 그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은 절대 뗄 수 없는 상황, 즉 우리가 같이 공생하는 건데, 유전자를 보면 결국 뭡니까? 사람의 유전자, 실컷 사람의 유전자를 만들어놨는데 결국 뭡니까? 인간의 장기처럼 움직이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를 계산해보니까 9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 지금 파헤쳐야 되는 걸로 나온 거죠. 아마 인간에 대한 연구에서 제일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가 결국 인간의 유전자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강에, 생명에, 질병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뇌가 1.3kg, 뭐 간이 1.5kg, 0.2kg 정도밖에 안 되는 마이크로바이옴도 하나의 지금 이미 장기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은 뭡니까? 다른 장기처럼 이식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최근에 지금 계속 나온 이렇게 똥을 이렇게 이식해가지고 집어넣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내일 발표를 조금 드리겠지만은 그게 실제로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그리고 금액도 너무 비싸고 실제적으로 현실화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로 제품이 나왔다는 거죠. 그건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사람의 질병, 우리가 활성산소, 염증, 그쵸? 또 여러 가지 원인을 위해서 인간의 질병을 봤는데, 유전자를 들어가서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사람의 유전자보다 100배 정도 더 많은 유전자, 그쵸? 10배가 훨씬 더 많은 유전자에, 그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를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디스바이오시스, 즉, 균형이 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질병들이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잖아요. 질병이 다 마이크로바이옴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거죠. 여기 제가 하나 읽어볼까요? 과체중,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치매, 당뇨, 갑상선 항진증, 조현병, 우울증, 비만, 간경병증, 어린이 청소년 아토피, 만성신부종, 류마티스 관절염, 대장암, 간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염증성 장질환, 그다음에 이거 좀 어렵네요. 그다음 췌장암, 파킨슨, 다발성 경화증,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모든 질병들이 뭡니까? 바로 이 디스바이오시스하고 너무나 연관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실험을 많이 했어요. 뒤에도 잠깐 실험한 거 하나만 보여드리면요. 사람의 비만한 사람의 장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날씬한 분이 마이크로바이옴인데, 그걸 똑같은 생지에다가 이렇게 무균지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뚱뚱해지고 그대로 날씬해진, 오히려 더 날씬해지는 이런 이제 결과를 보게 된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이런 실험들이 너무 많아, 한 8만 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더라 이런 분들 있죠. 난 조금 먹었는데 살이 찌더라라는 분들 있죠. 결국 그 원인이 뭐냐면, 야,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안 먹은 게 없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쵸? 이 장 속에 약 38조 개의 그 미생물의 균형이 밸런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뚱뚱해질 수도 있고 뭡니까 날씬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나오게 된 거죠. 이건 단순히 비만일 뿐이고요. 뒤에 이제 제가 다른 자료는 많이 준비 안 했지만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죠. 그다음 자폐증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이런 실험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장내 불균형이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질병과 너무나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이 장내 불균형을 즉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밸런스를 이 생태계를 정말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최종적으로 인간의 유전자를 그냥 밝혀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더라라는 하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여기 수렵 채집인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그렇죠?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그죠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종류가 이렇게 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페루는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죠. 중간에 한국은 2개 정도가 이렇게 있네, 그죠? 그리고 스페인은 없고요. 미국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은요 실제로 뭐냐면 2025년 앞으로 몇 년 남았나요? 3년 남았나요? 4년 남았나요? 2025년이 되면은 80% 미국의 80%가 다 비만이랍니다. 80%. 그럼 10명 중 8명이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비만 질병이죠. 비만 질병인 거죠. 이게 결국은 그 원인은 뭐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식습관이나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장내 세균의 불균형, 즉 디스바이오시스가 이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더 문제가 있더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한마디로 한 장으로 이제 만들어놨죠, 그죠? 우리 몸은 건강한데, 그죠? 건강한데 이런 관리로 인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디스바이오시스가 되면서 디스바이오시스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네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제왕절개입니다, 그죠? 제왕절개, 그죠? 우리가 보통 순산을 했을 때, 그죠? 순산을 했을 때에 거기서 어머니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이제 유산균들을 내가 이렇게 봤거든요. 봤는데 그걸 못하는 거. 그다음에 항생제 남용, 그다음에 서구화된 식습관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요. 이를 통해서 디스바이오시스가 되고 이 디스바이오시스는 결국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나열된 수많은 질병과 바로 연결되거나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불균형이 되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치료를 해서 균형된 바이옴을 통해서 건강으로 가는 거죠. 이 치료를 이제 하는 방식이 여기 또 몇 가지 대표적인 게 나와 있지만 어쨌든 뭐 대변 이식 이런 부분도 되게 상당히 힘들고요. 훨씬 더 쉽게 가는 거죠. 자, 마이크로바이옴의 90%는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장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장에 존재합니다. 자, 장에는요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면역세포 하면 림프구, 그죠? 또 면역세포 하면 또 다른 걸 생각하는데 아니었어요. 결국은 장이 70%가 면역세포가 있었고 이 장 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가장 활성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뭐였습니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면역체계에 문제가 다 무너져 버리죠. 디스바이오시스가 되면서 면역체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장에서 면역이 떨어져 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장은 또 여러분 해독기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보통 우리가 해독 이렇게 하면 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1차 해독은요, 바로 장이거든요. 장에서 해독 기능을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못하게 됐을 때 결국은 간에 무리가 생기게 되고 간도 그걸 다 해결하지 못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죠.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33 헬스클럽이 참 너무나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식품을 먹죠. 티알라인트를 먹지만 우리 매일마다 먹어야 되는 그 간식 양이 있잖아요.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죠? 무지개 색깔빛의 간식을 이건 꼭 먹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그냥. 그게 결국은 뭡니까? 이 장 건강에 마이크로바이옴에 그죠? 그 영향이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자, 결국 장 기능의 저하, 좀 뭡니까? 마이크로바이옴 디스바이오시스가 되는 건 잘못된 식생활이죠. 과도한 포화지방, 과도한 음료, 인스턴트 식품, 항생제 복용, 그죠? 뭐 아까 제왕절개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지만 그건 평생 내 몸속에
뭡니까? 장 속에 있어야 되는 마이크로바이옴 체계가 처음부터 못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모유 수유를 했을 때 엄마의 그 뭡니까? 그 유두에서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또 바이옴들 있죠. 그것들이 결국 아이의 입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뭐 그 코알라가 뭐 똥을 먹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내일 사진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결국 우리하고 상당히 큰 연관이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요런 이제 네 가지는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 장이 있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이 깨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생활의 변화, 맞죠? 식습관, 운동량, 수면,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이 일어났다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이 일어나는 걸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나는 내 마이크로바이옴 지금 어떨까?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변의 그 형태를 보면서 변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바나나 모양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주 형태를 가지고 가느냐, 무른 변이 있느냐, 아예 모르냐. 이걸 총 7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단계별로 보면서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 무너졌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배변에서 지금 이제 그 변의 어떤 그 딱딱함이라 해야 되나요? 그거 형태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나왔다면 이미 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부분 보시고 이번에 에즈라 메타를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8명 중에 1명만 이 건강하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 뭘까요? 이제 건강하면 뭘 생각할까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생각해야 되겠죠. 균형, 밸런스, 생태계, 그죠? 네. 그럼 미생물의 생태계가 8명 중에 1명만 건강하고 나머지는 다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시장이죠. 그렇죠? 8명에 7명은 바로 지금 이 에즈락 메타의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아까 말했던 수많은 질병들 그렇죠. 심지어는 비만에 관련된 거, 심지어는 암에 관련된 거, 그렇죠. 심지어는 자폐증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는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질병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지금 모든 의학계에서 다 지금 재조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입니다. 글로벌 하드에서 아주 부상한 마이크로바이옴이죠. 미국은 2007년도부터 10년간 미국에서 국립 기관에서 지금 10억 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투자해서 지금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고 있고요. 유럽은 범국가 대응으로 프로젝트를 연구 중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각 부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홍보 대사가 누군지 아시나요? 그렇죠?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 어마어마한 시장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이분이 한마디 하면 이분이 가장 집중하고 있대요.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바이옴의 홍보대사로서 이 시장에 지금 크게 보고 있고 많은 부분 지금 현재 주식과 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이언스지, 네이처지 이런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과학지에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을 제2의 게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의 게놈이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비밀을 우리가 이제 먼저 가져가는 분이 황금알 낳는 고의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누스키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집중되어지고 있고 왜 중요한지를 이제 두 번째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에즈락 메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즈락 메타는 그렇죠. 누스키는 항상 연구 방향이 먼저 소스 쪽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에즈락이니까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을 위해서 똥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식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결국 본인의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티아라라이트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끝나고 난 뒤에 뭐죠? 그 중간이든 아니면 끝나고 난 뒤에 아까 얘기했던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전혀 이렇게 생활이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친다면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누스키는 그 소스에 집중하고 있고요. 문제의 본질을 먼저 찾음으로써 현재 트렌드에 리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저희 회사가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오게 된 가장 핵심적인 그 출발은 바로 라이프젠이라고 들었습니다. 라이프젠 회사와 처음엔 저희들이 협업을 했고요. 그 협업하는 그 순간, 그렇죠?
4년입니까? 그때부터 라이프젠 회사를 저희와 함께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를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라이프젠은 여러분 저는 누스킨을 하게 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랑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저 남자랑 왜 결혼했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간혹 그런 분이 있더라. 간혹. 그렇죠. 근데 내가 누스킨을 너무 좋아서 비즈니스 했는데 하다가 나중에 있잖아요. 내가 이걸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건 겪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누스킨을 하고 난 뒤에, 그죠? 제가 정말 내가 누스킨을 정말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길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자주 하시지요. 그렇죠? 잠시만, 제가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근데 라이프젠 회사를 저희 회사가 협업을 했고 나중에 이 라이프젠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죠? 이 라이프젠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야, 우리 회사는 진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미 국영기업으로서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그 연구의 결과를 30년 이상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와 이미 영양에 관련되어 있는 30년 이상 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둘이 합작을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게 되고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되고 그죠? 에이징락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이 라이프젠 회사가 지금 7년 동안 그동안 협업을 해서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몰랐죠. 예. 우리는 이 소식을 이제 들었지만 저희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7년의 연구 결과에서 7년 전이면요, 여러분 뭐 했냐면 TR90가 이제 막 나왔거든요. TR90 이제 막 나온 거예요. 그쵸? 그때 막 라이프젠 회사에서 뭐 칩 이렇게 막 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회사는 이미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서 차별화된 독창적인 성분 비율을 제공을 이번에 했고요. 7년 동안 여러 가지 레시피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수많은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배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퍼플 안토시아닌 원료와 토탈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으로 메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무지갯빛가를 섭취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뭐 현대 성인의 그 하루 안토시아닌 섭취량이 215mg을 먹어야 되는데 25g이면 어마어마하게 부족하죠. 이게 하루. 고작 하루잖아요. 그죠? 이걸 만약에 한 달로 계산해 보세요. 그죠? 1년으로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안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10년, 20년 동안 안 먹었잖아요. 그죠? 그럼 뭡니까? 우리의 질병의 원인을 지금 우리는 엉뚱한 데서 찾았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뭡니까? 우리의 장내 세균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제대로 몰랐다라는 거죠. 독창적인 퍼플 블렌드, 그죠? 안토시아닌, 블랙크란트, 블랙라이스, 그리고 빌베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안토시아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주 성분으로 해서 배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아닌은 꽃이나 과일 등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 그 색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색소. 예. 수소 이온 농도라고 하더라고요. 수소 이온 농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렇죠? 빨간색이냐, 보라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항산화제죠. 항산화제. 예. 질병의 원인인 그 활성산소를 탁 차단시켜버리는 그 항산화제. 이 항산화제에서 가장 탁월한 것, 제일 최고. 항산화제 중에는 제일 최고라고 얘기하는 바로 안티오시아닌 이 세 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바로 세 가지가 주로 주 제품으로 해서 배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토시아닌은요, 현재 밝혀진 효능은 9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암 작용, 두 번째는 소염 작용, 세 번째는 당뇨를 예방하고요. 그다음에 알러지, 그다음에 시력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체중 감량, 즉 다이어트 쪽이죠. 그다음에 심장에 도움인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고 혈액 순환을 돕고 모세혈관의 순환을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염증이 이제 궤양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궤양을 완화시키고요. 그리고 뇌 인지 기능을 돕는데요. 제가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뭡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 안토시아닌은 가장 집중되고 있는 현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송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지금 네, 최종 측정 하시는 분이 좀 자꾸 연락이 오셔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즈락 메타 핵심 포인트는 75333 아시죠? 그죠? 예. 7년의 연구 개발. 그쵸. 7년이 2014년도였더라고요. 키아한테가 막 나와가지고 이제 막 시작된 그때에 라이프젠이 인수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5건의 발표된 연구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연구 자료를 믿고 마음껏 우리가 전달이 되고요. 333이죠. 세종의 마이크로바이옴, 세종의 유산균, 그리고 세종의 퍼플 안토시아닌 블렌드,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에 네,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퍼플 블렌드하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크게는 2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미국 제품은요, 미국에서도 같이 동시에 출하는데 미국에서는 퍼플 블렌드, 이 왼쪽에 있는 퍼플 블렌드만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없습니다. 예. 근데 저희 한국에서는 퍼플 블렌드가 전혀 다른 제품이 아니고 똑같이 들어있고요. 똑같이 들어있고 거기에다가 좀 더 강화시켜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세종의 유사균, 그리고 이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결정체 이렇게 해서 신바이오틱스까지 해서 유산균의 살균체까지 해서 넣어서 완벽한 제품으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진 게 저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특징은 이제 아까 뭐 좀 말씀드렸지만 뒤에 이제 락초스 파우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다 지금 보면 제품의 기능이 유산균 증식을 하고 유해균을 억제해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는데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바이오틱스는 다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프로바이오틱스, 기존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지금 같이 먹어도 되느냐라고 하는데, 네, 같이 먹어도 되고요. 균사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먹어도 오히려 효과는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먹어도 된다라는 거, 그렇죠? 지금 하나만 먹어도 되니까 꼭 따로 안 먹어도 되는데, 같이 안 먹어도 되는데, 따로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 락초스 파우더는 우유에서 이제 나온 이제 유당체인데, 얘는요, 우리 지금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락초스 파우더는 유산균의 먹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게 먹으면요,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락초스 파우더는 소장에서 전혀 흡수가 안 되고 대장까지 안전하게 갑니다. 그럼 대장 속에 있는 유산균들이 바로 이 락초스 파우더를 먹음으로써 뭡니까?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내 대장 속에 유산균들의 먹이를 내가 이걸 먹으면 대장 속에 있는 유산균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게 대장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먹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락초스를 먹었을 때에, 그렇죠? 인체 실험 결과를 보니까 대장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실제로 많이 유산균수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고요. 걔들이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장 속에 다들 이제 유산균들이 이제, 그죠? 다들 미생물들이 굶어서 죽었죠. 아사인 거죠. 우리가 좀 제대로 먹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하는 거고요. 메타는 6S 공정을 그대로 따라서 표준화돼서 또 안전성 있게 또 입증까지 다 되어 있고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현재 지금 9월 달에 이제 저희들 루비상, EBP 이상은 요걸 이제 2통을 먼저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6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81만 원 500 SB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자, EBP 이상은요, 요번에 이제 2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요거 이제 6개, 아까 6개짜리를, 그죠? 500pp짜리를 10세트까지 받을 수 있고요. 뭐, 방법은 조금 다르다 하더라고요. 10세트를 받고, 일정 기간 안에 그걸 다, 이렇게 구매를 그 쿠폰을 다 쓰면 또 5개를 더 준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잘 판매되는 분들에게는 또 더 많이 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H랑 메타는요, 뉴스 스팸과 먹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그리고 체중 조절에서도 TR9T, 저는 이게 TR9T와 에지랑 메타 이걸 같이 먹었을 때 효과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그리고 메타만 먹었을 때도 지금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배변 활동이 실제로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 장속의 바이옴이 항상 안 좋고 항상 이렇게 뭔가 재미는 pH 3도가 있고 좀 산이 좀 산화가 되어 있는 제 피라든가 이제 제 장이 좀 산화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 에즈랑 매트를 통해서 어떻게 바뀔지 좀 기대가 되고요. 아스케드를 통해서 먹었을 때는 아까 아스케드는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직접 관여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까지 같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지. 저는 이게 같이 먹었을 때의 이 시너지 효과가 과연 어디까지 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너무나 좀 기대가 되고요. 많이 좀 다르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회사가 항상 매번 제품이 나올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는데요. 에이지랑 메타, 제가 좀 제대로 전달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소구점을 한 2가지, 3가지 정도로 제가 잡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의 유전자, 인간의 세포 개수는 동물이라든가 아까 쥐라든가 예쁜 꼬마 선충이라든가 크게 차이는 없지만 결국 뭐냐 하면 유전자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결국 뭡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인간의 세포보다 더 많은 거. 그리고 유전자로서는 약 10배가, 100배가 정도 더 많은 이 유전자 숫자, 여기에 관여했을 때, 이제 결국은 사람은 그런 동물과는 전혀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었죠. 결국은 우리가 이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뭡니까? 기관과 같은, 그죠? 그런 장기와 같은,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이제 회복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어서 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질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가 계속 하나씩 지금 밝혀지면서 어떤 것들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주느냐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지금 가장 먼저 7년 동안 연구해서 확실한 블렌드로 지금 에지랑 메타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들은 저도 알지 못하고 본사에서도 그런 자료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없겠지만, 이제 제품이 나오니까 그걸 먹음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